안녕하세요. DJ의 AI 모닝콜입니다. 먼저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네요. 동시에 중동 지역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동결과 유가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에 다우지수가 1.6%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금리 동결은 당분간 높은 차입 비용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하고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앞으로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고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AMD의 6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HBM4 우선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반도체 업계에 큰 변화가 생겼네요. 지난달 엔비디아 등을 대상으로 HBM4 본격 양산을 예고했던 삼성이 AMD와 손잡고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어요. 앞으로 삼성과 AMD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AI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 같고 HBM 시장에서의 주도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생명보험사가 저축은행을 소유하게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됐어요.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진행된 경쟁 입찰에서 교보생명이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거죠. 생명보험과 저축은행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교보생명은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 금융서비스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앞으로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의 디지털 역량과 자신들의 보험 노하우를 결합해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다음은 AI 관련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분야에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죠. 국산 AI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가 AI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엔비디아처럼 세계적인 AI 반도체 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앞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기대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K반도체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되네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탑재된 제미나이 AI가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능들을 대거 선보이고 있어요. 이메일 요약부터 콘텐츠 작성, 데이터 정리, 회의 추적까지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해주는 실용적인 도구들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반복적인 업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문서 작업과 이메일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전망입니다. 앞으로 AI 비서 기능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업무용 협업 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고히 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코이아 캐피털의 투자를 받았던 AI 협업 플랫폼 코브의 팀 전체를 영입했습니다. 코브는 팀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하면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고 4월 1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며 고객 데이터도 완전히 삭제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의 인재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브팀의 AI 협업 기술력을 자사 제품에 통합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IT 뉴스를 알아볼까요? 반도체 공정용 소재 기업 TCK에서 대표이사 교체가 있었습니다. 신히데오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카나에 케니치가 신임 대표로 선임됐는데요. 오창민 대표이사는 공동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변경일과 이사회 결의 모두 3월 18일에 진행됐습니다.
새로 선임된 카나에 케니치는 일본 도카이 카본 집행임원 출신으로 모 회사 경영진이 직접 한국 법인을 이끌게 되면서 경영 전략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반도체 소재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십 체제가 회사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완전체 컴백 소식에 국내 유통업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2026년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 프로젝트를 앞두고 컴포즈 커피를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들이 협업 상품 출시에 나섰습니다. 보라색만 입히면 완판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BTS 콜라보 제품의 파급력이 입증되고 있어요. K 브랜드들의 아티스트, 지식재산권 활용 마케팅이 본격화되면서 한정판 전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BTS 컴백 열기에 편승한 다채로운 협업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과학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챗GPT가 추천한 주식 종목들이 높은 수익을 기록했지만 추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동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AI 투자 조언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문제는 같은 질문을 해도 매번 다른 답변을 내놓는 AI의 특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금융 분야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투자 결정에서 AI 조언을 맹신하기보다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릴게요. 구글의 투자 부문 GV의 톰 헐름이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대담에서 구글 글래스 스타일의 스마트 안경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했네요.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논의 중에 나온 발언인데 과거 실패했던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 거예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스마트 안경 개발이 가능해진 상황이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기술업계 리더들이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 스마트 안경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투자와 개발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구글의 벤처캐피털 자회사 GV가 유럽 투자를 2배로 늘렸네요. GV 유럽 지사장은 현재 AI 투자 사이클에 대해 언급하면서 구글 글래스 스타일의 스마트 안경이 곧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측했어요. 구글이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유럽의 AI 기술 개발과 혁신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특히 웨어러블 기기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과거에 실패했던 구글 글래스가 AI 기술과 결합해서 새롭게 부활할지, 그리고 유럽에서 어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DJ의 AI 모닝콜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